문제지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 좀 허접하다 할 정도로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회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대가 안 되네. 자, 이렇게 두 마리 고양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왼쪽 화살표 누르면 회색 고양이 쪽으로 움직이고요.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오른쪽 그 갈색 고양이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용자 마음이죠? 회색 고양이 쪽으로 왼쪽 화살표 누르면 왼쪽으로 가던 이 고양이가 벽에 닿으면 내가 이겼네 그럴 거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갈색 고양이가 벽에 닿으면 갈색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단순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여기 코딩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갈색 고양이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갈색 고양이에다가 좌표를 150에 150에 0으로 가게끔 써야 되고요. 또 벽에 닿으면 이겼다를 2초 동안 말하고 크기를 120%로 정할 거예요. 크게 늘릴 거예요. 이겼으니까. 그럼 회색 고양이는 어떻게 할 거냐? 회색 고양이도 똑같죠. 뭐 좌표 알려주고 벽에 닿으면 지가 이겼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방법은 뭐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겁니다. 갈색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90도 방향을 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150에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한반복하기. 이것도 뭘 집어넣어야 되죠? 만약에 벽에 닿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계속 움직일 텐데 그러다가 벽에 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어에 가서 만약에 벽에 닿았는가, 감지에 가면 벽에 닿았는가. 벽에 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2초 동안 말하래요. 2초 동안 말할 거예요. 뭐라고? 이겼다 느낌표 이렇게. 크기를 120으로 정하라고 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크기를 120%로 정하시오 라고 하는 거를 넣어줘야 되고, 그럼 이제 시작하면 왼쪽 오른쪽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고양이 두 마리는 왼쪽을 누르면 회색은 왼쪽으로 가고 갈색은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 누르면 갈색도 오른쪽으로 가고 회색도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벽에 닿겠죠. 그렇죠? 벽에 닿으면, 아니지, 갈색은 이쪽이죠? 이렇게. 벽에 닿았는가 했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이겼다 라고 얘기하고, 크기가 요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네? 2초 동안 말하고 나서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벽에 닿으면 이겼다 2초 동안 말하고, 계속 이겼다만 계속 나오네. 그걸 120으로 정하는 게 안 나왔네. 그 다음에 회색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죠? 얘는 마이너스 150에 0으로 가고요. 똑같아요. 갈색 고양이는 얘 있잖아요. 얘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도 벽에 닿았는가, 벽에 닿았으면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크기를 120으로 정할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이겼다라고 하고 커졌고요. 그렇죠? 예.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갈색 고양이가 이겼다라고 해서 예. 크기가 지금 안 변한 것 같은데 갈색 고양이도 원래는 요만한 건데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겼다 해지고 커질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커진 상태예요. 다시 초기화하는 과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저 조그만 회색 고양이가 이겼다라고 하고 또 커졌을 거라고. 근데 지금부터는 왼쪽 오른쪽 가더라도 안 커질 거예요. 커진 상태니까는. 그러면 최초 얘를 크기를 얼마로 정해야 돼요? 100%로 정하라고 하는 게 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코딩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랜덤만 하면 되니까. 2회 문제는요, 2회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여는 프로그램이래요. 그 문제를 한번 열어볼까요? 2회 문제. 2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턴 버튼을 시작해가지고, 턴을 누르면, 뭐가 움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다이얼이 회전을 현재 안 하고 있죠? 이 턴을 누르면 띡띡띡띡 돌아가야 되는데 다이얼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 화살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해 가지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번호가 하나씩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1, 2, 3, 4니까 그리고 와서 오픈을 딱 누르면 얘가 쫙 열리게끔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코딩이 어디가 누락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1, 2, 3, 4를 맞추는 거예요. 1, 2, 3, 4. 그래서 딸깍딸깍 누를 때마다 번호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회전 메시지를 받으면 회전 변수를 1만큼 바꾸고 I 변수를 0으로 정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36도 돌게끔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여기 넣어줘야죠. 회전할 때마다 30도씩 증가하는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i라는 변수가 있는데 i라는 변수는 반복문에 사용하는 변수래요. 회전이라는 변수는 36도씩 돌 거예요. 왜? 360도가 한 바퀴인데 숫자가 10개잖아요. 그러니까는 36도씩 딸깍딸깍 돌아야 눈곱만큼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번호키. 회전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기다가 이제 코딩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회전 변수를 1만큼 바꾸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회전 변수를 1만큼 바꾸시오. 그 다음에 I 변수를 0으로 정하시오. 그리고 동작에 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도씩 돌게 하시오. 됐죠? 그 다음에 턴이라는 애는 어떻게 하래요? 턴이라면 왼쪽에 지금 제가 누락하고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회전 메시지를 방송하래요. 뭐 이벤트에 가서 회전 방송하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한번 얘를 실행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돌다가 1 스페이스, 2 나타나면 스페이스, 3 나타나면 스페이스, 또 돌려서 4가 되면 스페이스, 오픈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는데 2부터 딸깍 오픈 그러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1 스페이스
회전시키고 2 스페이스 3 스페이스 딱딱 눌러 4 스페이스 그리고 오픈하면은 이제 번호가 안에서 뭉친 거지 뭐. 다시 해야지 뭐. 그러면 1일 때 스페이스 턴 눌러서 2가 나오면 스페이스 턴 눌러서 3 나오면 스페이스 턴 눌러서 4 나오면 스페이스 그리고 오픈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그럼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기 나와요. 코딩이 번호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번호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딸깍 누를 때마다 숫자가 나타나는 거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바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번호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서 맞춰가지고 그 숫자가 하나씩 누적되는 거예요. 글자가 1, 2, 3, 4 뒤에 글자가 누적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으로.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죠.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지금 요만큼 빠져 있었죠? 그만큼만 넣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1번 문제는 제가 살짝 내렸었잖아요. 보통 요만큼만 넣을 거는 요만큼 공백만 있어야 되는데 1번 문제는 한 블록을 더 내려야 되는 그 문제가 좀 어색하게 나왔지 않았는가 라고 해서 제가 지금 내려본 겁니다. 지금 문제는 단순한 문제예요. 3번 문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삼 번 문제는 보기 블럭에 이만큼 들어있는 내용을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은 것도 알려드릴 테고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꼭지점의 수와 길이를 입력받을 거예요. 꼭지점이 넷 그러면 사각형이죠. 꼭지점이 3 그러면 삼각형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이라는 픽셀만큼 3 그러면 삼각형을 그려라 하는 얘기고, 꼭지점의 수는 3에서 8입니다. 이각형은 없으니까, 구각형, 십각형은 힘드니까는 삼각형에서 팔각형만 그리고요. 한 변의 길이를 얼마큼 입력받아야 되냐면은, 얼마나 입력받아야 될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입력을 받아가지고, 길이라는 변수는 한 변의 길이를 1에서 3을 입력받아 저장하는 변수고,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는 꼭지점의 수와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아서 다각형을, 4 그러면 사각형, 5 하면 오각형을 그릴 거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 길이를 넣어주니까 50 그러면 50만큼 오각형을 그려야 되고, 60 그러면 60만큼 오각형을 그려야 되겠고, 대략 이해는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추가 블럭이 있어요. 추가 블럭. 오른쪽에 추가 블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를 가지고 아까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본래 문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시작 누르면 여기에 삼각형을 그리세요 라고 3을 쓰고, 사각형을 그리시오. 1부터 4 사이 길이래. 그러면 만약에 내가 2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리면 안 그리잖아요. 그리면 안 그리고 있죠.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길이를 입력할 때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삼각형서부터 팔각형 사이의 꼭지점 수, 그래서 제가 3 그러면 삼각형을 그리는 거고, 길이를 1 그러면 1 곱하기 30이니까 30만큼, 3 집어넣으면 90만큼.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길이를 2로 정하면 2 곱하기 30이니까 60만큼 길이. 그래서 9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만약 4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0이니까 9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 2, 3 중에 하나 써야 돼요. 4를 쓰면 종료가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럼 여기에 꼭지점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주고 길이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이 정이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추가 블럭에 가서 이 정이라는 블럭에 의해서 꼭지점과 길이를 받아가지고 이 밑에다 코딩을 할 겁니다. 근데 코딩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걸 갖고 코딩하래요. 그럼 이걸 대략 우리가 그려야 돼요. 이걸 그려야 된다고. 어떻게 그릴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삼각형을 넣으면 3번 반복하겠죠. 사각형을 집어넣으면 4번 반복할 거 아닙니까? 반복하기라는 말이 어느 의미로 들어갈까요? 칠각형, 그러면 칠각형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만큼 반복할까요? 꼭지점 개수만큼 반복할까요? 그렇죠. 대략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들어가요. 움직이는 거. 그럼 아까 여기 길이가 어떻게 들어왔나 보세요. 길이가 대답 곱하기 30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만약에 대답이 3이었으면 90이지 않습니까? 길이만큼 움직여야죠. 길이만큼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을 그려라. 그러면 3번 삑삑삑 돌아야 되고, 길이가 30이면 30만큼 쫙쫙쫙 그리는 걸 3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번 그리고 나서 회전해야 되겠죠. 회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각형 그리고 나면 처음엔 어떻게 그릴 거 아니에요. 평면을 그리든 그 다음에 이제 꺾어야 되는데 360도에서 삼각형을 그려라 그러면 얼마만큼 회전해야 돼요? 3분의 1만큼. 꼭지점이 3이었죠 아까요. 얼마만큼? 360도에서 오각형 그러면 5로 줄인 거 나눈 것만큼 하면 되고, 삼각형 그러면 3분의 1만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움직이고 나서 회전할 거예요? 회전하고 움직일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회전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완성이 된 거죠. 대략 얘를 그대로 고양이라는 곳에다가 던져 놓고 고양이로 가져가면 제일 밑에 얘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이렇게 이제 한번 코딩을 해보죠. 그럼 요것도 한번 실제 실행해 보면 삼각형 그리세요. 3만큼 그리세요. 그러면 그렸고, 너무 빨리 그렸나? 만약에 팔각형 그리세요. 3만큼 그리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좌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그래서 칠각형 그리세요. 2만큼 그리세요. 그러면 7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리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꺾어서 그리고 해서 칠각형이니까 7분의 360 나누기 7만큼만 회전해서 돌면서 그리면 되겠죠. 대략 코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 부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 쪼개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 쪼개져 있었잖아요. 이거를 내가 펼쳐가지고 다 조립을 할 줄 아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눈치 싸움이에요. 몇 번 반복할 건지, 길이만큼 반복하기는 그렇고, 꼭지점만큼 반복하고, 다른 거 더 쓰면 안 되고, 딱 이것만 써야 되니까. 움직이는 건 길이만큼 움직일 거고, 반복 안에 넣을 거고. 그래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꼭지점 개수만큼 360 나누기 꼭지점 개수만큼 회전을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또 와서 또 고치면 되지 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그렇게 팔각형 3 그러면 촉촉촉 하고 그려지더라 이거지.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은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완전 주관식처럼 단답형이라고 하지만은 거기 있는 걸 갖고 코딩하기가 좀 연습은 하셔야 될 거예요. 4회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까탈스러워요. 고양이가 있고요. 보기블럭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코스 시험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왼쪽에,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는, 우리 모니터로도 시험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불편해요. 지금 강사 모니터가 이 와이드 모니터지 않습니까? 이게 1920이 지원되는 애인데, 지금 화면에 여기 좀 이렇게 보이는 거에 문제가 나와요. 요 문제가 요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 영역에 문제가 이만큼 나와요. 오르락 내리락 하게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이제 이만큼 나머지 영역에 요거 보이고 중간에 요만큼 보이고 코딩하는 영역이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모니터가 작잖아. 우리가 지금 쓰는 모니터가 1280이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문제를 읽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얘가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 이 스크래치 화면하고 요 문제지 화면하고 왼쪽 오른쪽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돼요. 넓게.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종이로 문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에 문제지가 나오니까 그것만 갖고 우리가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망칠 수 있잖아요. 얘를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일로 꼈는지 저기 꼈는지 헷갈려. 그러면 초기화라고 있어요. 초기화. 이 문제를 초기화하라는 단추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섞여 있는 게 원래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풀었으면 저장 명령 걸면 여기 문제가 1, 2, 3, 4, 5, 6, 7, 8, 9, 10개가 번호가 쫙 보여요. 1번 풀다가 10번 풀고 싶으면 10번 눌러도 되고 2번 눌러도 돼요. 그 풀다가 내가 맞았다 생각하면 저장 명령 누르면 딱 체크가 돼요. 아, 얘는 풀었구나. 그러면 안 푼 것만 딱 체크해 보면 돼요. 그 시험장에 가면 충분히 시간을 줘요. 연습하라고. 그 화면을 연습하는 시간을 별도로 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도 처음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저도 시험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대략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참관할 일이 생기면 또 가서 한번 보거든요.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 그럼 여러분 YBM 아이디 패스워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로 로그인 하거든요. 그럼 아, 이 사람이 여기 시험 보는 사람 맞구나. 그래야 그거로 시험 시작하는 거죠. 시험 시작하기 전에 화면 테스트를 먼저 해요. 그래서 다 충분히 연습이 됐으면 이제 시험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버튼을 눌러주면 이 문제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카운터가 돌아가면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몇 점 맞았어요, 합격 불합격 하고 판정이 나요.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이 나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 근데 불합격은 안 알려주시더라고. 합격은 알아서 알려주세요. 저 합격했어요 하고 문자가 와. 뭐 불합격하신 분은 뭐 안 하셔도 돼요. 어느 분이 접수한지 제가 몰라요. 이게 시험 보시고 나서 합격하시면 인터넷상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합격 확인서 그러면 요만한 종이로 나오거든요. 프린터로 인쇄하면. 그리고 자격증 이제 발급 신청을 하면 뭐 온라인상의 비용을 내고 인터넷상에서 발급 신청하면 집으로 카드가 오거든요. 자격증이. 그럼 이제 그거를 착각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합격 확인서만 착각 화면을 찍어도 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센터에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코드 크리에이터는 어차피 제가 자격증 발급을 하고 다 제가 처리할 거거든요. 합격 확인하고 다. 상관은 없는데 얘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 있네요. 1부터 100까지 숫자들 중에서 소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1로 나눠지고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면 소수죠. 그렇죠. 나눠지는 숫자가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으면 그게 소수인데 1부터 100까지 소수의 합을 각각 계산할 거고
각각 계산한 소수들의 합을 계산할 거래. 또 합까지 구하는 거야. 그럼 1에서 100까지 소수가 뭐가 있지? 2, 3, 5, 7, 11, 13, 19, 23, 20, 27? 39, 27 아니죠. 29, 31, 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는 외우는데 나머지는 잘 안 되네. 그것들의 합계를 구할 거래. 그러면 맞았나 틀렸나를 모르잖아, 우리가. 코딩이 돌아가 보면 알지 뭐. 제수, 피제수.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소수합 계산하는 추가 블록이 있는데, 이 소수합 구해서는 추가 블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꾸며 가지고 답이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순서도를 알려주네요. 이 순서도를 보면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i가 2, 합은 0, 피제수는 2, 제수는 2. 그래서 i가 100보다 클 때까지 크면 피제수가 100보다 크냐? 그러면 합을 인쇄하고 출력하고, i가 100보다 크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합을 1만큼 누적하고 i는 i 더하기 1을 해주고, 피제수가 100보다 크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제수가 피제수 빼기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올라가고, 아니면 또 여기 뭐 비워놨네? 밑에 비워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눈대중으로 대략 맞춰야지 뭐. 자, 이걸 여기에서 하래요. 여기에서.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i는 2. i가 뭔데? i가 반복문에 사용되는 변수죠? i가 2니까 얘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i를 2로 정하는 게 있나? 여기 고양이에 보면 여기 있네. i를 2로 정하기 있네. 합은 0으로 정해라. 0으로 정하는 거 있네. 피제수는 2로 정하라. 제수를 2로 정해라. 했네. i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래. i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래. 그리고 i가 10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계산하라는 거지. 지금 초기화하고 나면 소수합을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i를 1만큼 바꾸기가 어디에 있어요? i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했다가 i가 100보다 크면은 이제 다른 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합은 합 더하기 i라고 돼 있고, 합을 i만큼 바꾸기 했고, i를 i 더하기 1 했으니까 i를 1만큼 바꾸기 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야. 여기까지 이 위에 부분은 끝난 거야. 그러면 피제수가 100보다 크냐? 그러면 합을 출력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소수합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보기 블럭에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피제수가 100보다 크다라는 게 여기 있네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피제수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래. 뭐를?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반복하는데 끝나면 뭐 한다? 합을 출력하고 끝내면 되니까 합 출력하는 게 있어요. 합 출력하는 건 아까 고양이가 합 말하게 하면 되네. 여기 합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합 구하는 거, 여기 합 구하는 거. 합을 출력하고, 이게 출력이라는 명령이거든요. 합을 출력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건 누가 한다? 고양이가 합 말하기 하면 끝났어요. 밑에 할 거 없으니까 끝난 거지. 그러면 이 부분, 보기 블럭은 뭐를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피제수가 100보다 클다라는 것까지 반복하는 과정 안에서 이 부분. 요 합 종료 빼고 나머지. 그러면 제수가 피제수 빼기 1보다 크냐라는 거 물어봐야죠. 제수가 피제수 빼기 1보다 크냐라는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서상에서 아랫부분에.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피제수가 100보다 크다라면 얘를 하고 아니면 저걸 하는데, 항상 i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기, 뭐 피제수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제수가 피제수 빼기 1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기라는 게 여기 있네.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 안에 들어가야지. 요 안에 이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수가 p제수 빼기 1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는데 안 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뭐를 또 물어봐야죠. 뭐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냐고 물어봐서 그렇다면 합은 합 빼기 p제수를 해야 되고, 합은 합 빼기 p제수, 합은 합 빼기 p제수. 합이 여기 필요하겠네. 여기 지금 합은 합 빼기 p제수가 있잖아요. 합에서 p제수를 빼라는 얘기야. 요 부분, 아랫부분, 요 부분 여기요. 예. 이게 좀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합은 합 빼기 p제수로 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합을 0 빼기 p제수라고 하니까 여기에 합이란 변수가 하나 일로 들어와야 돼. 응? 아니다. 안 들어와도 되겠다. 합을 합 빼기 p제수로 정하기 그러면 되는 건데, 여기에는 합 빼기 0이죠. 여기 아까 0이었죠? 0 빼기 p제수잖아요. p제수만큼 빼주는 거죠. 바꾸기니까. 그러면 얘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 뭐.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갔어요? 제수는 p제수라고 돼 있잖아요. 제수를 p제수로 정하기. 제수를 p제수 정하기. 얘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겠네. 두 개가 묶여 있어야 되겠죠. 여기 순서도상에서. 이건 뭐죠? 제수를 2로 정하기. 제수를 2로 정하기. 그 밑에 p제수는 p제수 더하기 1이니까 p제수를 1만큼 바꾸기. p제수를 p제수만큼 1만큼 바꾸기. 얘가 또 하나는 묶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수는 제수 더하기 1이니까 제수를 1만큼 바꾸게 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순서도상에서 요거 물어봤잖아요. 빨간 거. 이 기호가 뭐냐면, 만약에 뭐뭐라면 기호예요. 여기 만약에 뭐뭐란 기호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일로 들어가야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합은 합 마이너스 p제수. 얘가 일로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뭐 하래요? 제수는 제수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제수가 p제수 빼기 1보다 크다면 그때까지 반복하게 했는데 빠져나가면 어디로 간다?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림 순서가 이거를 직접 코딩하라 그러면 정신없겠지만은 코딩되어 있는 걸 갖고 꾸미는 거잖아요. 이렇게 꾸미시면 돼요. 다시 보기 블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꾸며 와야 되는데, 지금 순서도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p제수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시오. p제수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시오. 이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하라고? 빠져나가겠죠. 그건 아까 여기에서 한 말하고 출력하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p제수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니까 크지 않으니까 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수가 p제수 빼기 1만큼 클 때까지 크냐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요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제수가 p제수 빼기 1만큼 반복하기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똑같은 구조니까 요 안에도 물어본 거니까. 그럼 여기다 뭘 물어봤잖아요. 뭘 물어봤는데 요 기호 자체가 만약에 뭐뭐라면이거든요. 그게 얘를 거기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걸 물어봤을 때 맞다면은 합을 p제수만큼 빼주라는 얘긴데, 합에서 p제수만큼 계속 바꾸니까 빠지는 거죠.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제수는 p제수로 정하기,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p제수 나누기 제수의 나머지 0이 아니라면 한번 뭐를 해야 돼요? 제수를 1만큼 바꾸기인데 얘를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 만약에 아니라 뭐뭐라면 했는데 아니면 빠져나가야 되고.
그럼 여기 제수가 100보다 클 때까지, 그리고 제수가 p제수 빼기 1보다 클 때까지 반복했는데, 빠져나간다는 건 요 사이죠. 요 사이. 제수를 2로 정하고 p제수를 1 플러스 1만큼 바꾸게 하고 나서 얘를 요렇게 넣어줘야 되지. 그림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림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가 순서도에 대한 개념을 잘 안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만약에 뭐냐면,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예요. p제수가 100보다 크냐? 라면. 근데 다른 말로는 어떻게 돼요? p제수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얘는 제수가 p제수 더하기 빼기 1보다 크다면 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뭐라면. 그런데 이거를 우리 문제지상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p제수 빼기, p제수가 10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요 글자를 요렇게 표현했다면 얘는 제수가 p제수 빼기 1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말이 좀 헷갈릴 텐데, 합은 합 빼기 p제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린다면은, 합은 합 빼기 p제수라는 말은 합을 p제수만큼 빼기죠? 합에서 p제수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합을 p제수만큼 빼는 과정이 코딩 블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합을 마이너스 p제수만큼 바꾸기. 근데 마이너스 연산자가 없잖아요. 우리 마이너스 연산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0 마이너스 p제수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p제수를 만들려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제수 더하기 제수는 제수 더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수는 제수 더하기 1인데 이거는 제수를 1만큼 바꾸기. 요거는 제수는 p제수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거는 제수를 p제수로 정하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제수를 2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제수를 2로 정하기. 얘는 p제수를 1만큼 바꾸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코딩 내용을 얘를 그대로 끌고 고양이에다 갖다 놓고 얘를 소수합 계산에다가 넣어줘야지. 이렇게 거기다 밑에다 붙여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면, 세상에 1060이 나오는데 1060이 뭔지 알아야지.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를 10까지 반복해 볼게요. 10 여기서 10까지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1부터 10까지의 소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1부터 10까지 소수가 뭐가 있지? 2, 3, 5, 7. 그럼 17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11, 13, 17, 19까지 더하면, 얘를 20까지 반복한다면, 그렇죠. 20까지 반복한다면, 요게 17이니까, 그래, 30, 60도 하니까 77 맞네. 여기가 30이고 얘랑 30이니까 60을 더했을 거니까 77 맞네.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난수의 그 소수의 합은 1060이 되겠지 뭐. 미로짐작 해보는 거죠. 미로짐작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순서들을 가지고 맞춰보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시작해서 코딩하시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거기 흩어져 있는 거를 코딩해서 블럭을 조립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단편적인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단편적인 거. (5번) 문제는요, 이렇게 문제를 풀래요. 주어진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깃발을 클릭하면은 네 자리 숫자의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113을 입력하래. 여기 7113이 벌써 들어가 있어. 7113이 들어가 있어. 그럼 7113을, 그러면 7하고 1하고 1하고 3이니까 각각의 숫자 합이 12가 되겠죠. 그때 제일 끝에 있는 숫자 2가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5, 6, 7, 8을 넣으면 5, 7, 8, 9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9인가요? 여기 15고 20, 29가 되죠. 29. 29가 답이니까 9하고 답이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지. 이거의 각각의 자릿수를 더해서 29가 되면 끝에 있는 숫자가 답이다 라고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n은 자릿수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고, 합은 결과를 넣어주는 변수고, 추가 블럭에 들어가서 아까 보니까 여기 추가 블럭이 없죠 지금요. 왜 추가 블럭이 없지? 여러분도 없죠? 네. 그래서 네 자리의 자리 숫자를 말하도록 스크립트를 어떻게 하라고?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완성하래요. 에이씨, 자유로운 거 싫은데 뭘 제공해줘야 그거 갖고 막 비비고 버무리는데. 한번 해봐야지 뭐. 자, 지금 7113이라고 하는 숫자를 던져줬어요. 그러면 합의 길이 번째 글자 합. 자, 그럼 보시면 지금 7113이니까 합을 0으로 정했잖아요. 합을 0으로 정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7113일로 와야 돼. 그럼 얘가 7113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 여기 안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처리해서, 그게 만약에 답이 얼마다?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29가 되면 9하고 답이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좀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9라는 합이 있는데, 합의 길이가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 중에서 몇 번째? 길이가 두 개니까 두 번째 글자잖아. 그러니까 29에 9만 나오겠지. 7113 같으면 12니까 12라는 숫자에 두 글자니까 두 번째 글자 번째가 나오게끔, 그럼 2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 야, 변수가 뭐뭐 들어간다? n이 뭐라고요? 아까? n은 자릿수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거죠. 지금 n이 몇 자리예요? 여기 숫자가 4자리죠? 그럼 4자리까지만 반복하면 되겠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합은 계속해서 더해줘야죠. 합을 더 줘야지. 자, 그럼 한번 이건 계속 빼도 계속 나와요. 계속 빼도 나와요. 뺀 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뺀 건 버려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먼저 반복하기라고 하는 걸 넣어볼 거예요. n은 자릿수인데 7113이니까 4자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자리만큼 반복할 거예요. 클 때까지 반복할 건데요. n이라는 변수가
4보다 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숫자가 들어왔는데 합 이 계산하고는 7113이 넘버로 들어왔어요. 계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7113이 넘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 뭐 바꾸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바꾸기. 합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죠? 7113인데 합은 지금 0이잖아요. 그러면 7도 하고 1도 하고 1도 하고 3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봤는데, 요런 말이 있어요. 몇 번째 글자. 연산 블럭에 가면 몇 번째 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넘버가 입력받은 7113이잖아요.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가 들어가야죠. 첫 번째 글자가 들어가요. 얘를 어디다가? 합에다가 누적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 7 더해졌어요. 그 다음에 1 더해지고 1 더해지고 3 더해지겠죠. 그러면 n은 현재 1인데 n이 증가돼야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n을 1만큼 바꾸기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n을 1만큼 바꾸기. 그럼 처음엔 n은 1이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글자 7 하고 더해졌고, n이 1만큼 바꿨으니 2가 되면서 1, 그 다음에 3, 1, 7, 1 하고 나서 n이 이제 4가 됐어요. 4가 됐어요. 그러면 네 번째 숫자 3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n이 1만큼 바꿨으니까 5가 됐지 않습니까? 5가 되니까 n이 4보다 크잖아요. 5가 됐으니까.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럼 빠져나가면 뭐 한다? 이거 하겠지. 이거. 그 사실은 얘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순서를 상으로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거를 7113을 받으면 얘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 7113이 아니라 아까 얼마라고요? 5789라고 한번 코딩 해볼까요? 여기다 5789라고 쓰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111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답이 나올래나? 답이 다고. 만약에 1, 2, 3, 4 그러면 10이니까 0 나오겠네. 그렇죠? 0 나오고. 제대로 됐네, 뭐. 이거 나오고. 자, 요렇게 자유롭게 코딩할 줄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런 문제는 안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시험을 뭐 10번씩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한 번 봤으니까. 근데 이런 유형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추가 블럭에 가서 거기 주어진 블럭을 조립을 해서 원래 문제를 끌고 오는 유형 문제는 2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코딩하라는 말은 없던 것 같았어요. 제가 봤던 문제 중에서는. 다른 데서 다른 번은 나왔을지 몰라도. 예. 6회 문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6회 문제. 이게 뭐야? 육회 문제는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령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대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마법사가 별을 쏜대요. 그래서 유령이 별에 맞으면 점수가 올라간대요. 마법사가 유령에 닿으면 체력이 감소한대요. 얼마씩 감소가 되다가 체력이 0이 되면 마법사 점수를 말한대요. 위치, 몬스터가 임의의 위치에서 나타나고 가는 변수고요. 점수는 점수가 저장되는 변수고, 체력은 체력이 저장되는 변수고, 별. 이 별을 클릭하면, 별을 클릭했을 때 유령 스포트라이트에 닿으면 별 스포트라이트를 숨기고 점수 변수를 100 증가시키는 과정을 여기다 코딩하래. 대략 어떻게 코딩하면 되는지 알겠네요. 닿았는가? 그러면 숨기시오.
그리고 100 증가하시오. 100만큼 바꾸기 하시오. 이러면 되겠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하래요?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얘는 오른쪽에 있나요?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별 스플래터 벽에 닿을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10도씩 회전하면서 이동하래요.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별이 슉 가는 게 아니라 뺑뺑뺑뺑 돌면서 가라는 얘기지. 별이 날아가야 되니까. 이것만 고치래. 이것만 이동하래. 문제는 굉장히 장엄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세요.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 근데 정작 별에 있는 요거 고치고 요거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면을 크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뿅 내려가서 뿅 올라가면서 뿅 쏴야 되는데 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이 지금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별이 뺑뺑뺑 돌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문제집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클릭했을 때 유령 스플레이트에 닿으면 그럼 여기에 감지에 가서 유령에 닿았는가 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태 가서 숨기래. 그리고 점수 변수를 100만큼 증가시키래. 100만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끝났는데 이거 바꾸면 돼요. 그 다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거 뭐뭐 닿을 때까지 별 스플라이트가 벽에 닿을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10도씩 회전하도록 코딩을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코딩을 해줘야 될까 보세요. 만약에 뭐뭐에 닿았는가까지 먼저 감지에 가서 닿았는가가 있어야 되겠죠. 벽에 닿을 때까지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도씩 회전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10도씩 회전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니까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회전만 시켜버리면 되겠네. 뭐 회전만 벽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별이 뿅뿅뿅뿅 돌게끔 가면 되잖아요. 실행 한번 해보면 잠깐만요. 왜 회전이 안 되지? (10도씩) 돌기 까지 반복하기. 닿을 때까지 반복하기. 10도씩 닿았는가? 아니면 무한 반복하기 안에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는데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기. 벽에 닿으면 반복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 10도씩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가잖아요. 예, 여기 1초 동안에 어디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긴 가는데 회전하게끔 가는 거니까
이상 없이 가야 되는데. 돌아간다. 잠깐만요. 돌아가죠? 이제는 안 돌아가는데? 처음엔 돌아가더니 다시 처음에 시작하면 회전을 해요. 응? 369 문제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7회 문제는 클릭하면 369 369 대본에 틀렸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네. 지금 시작하면 369 369를 외친대요. 그래서 1 2 그 다음에 짝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3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I는 369가 포함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변수고, 판별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건데, 고양이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 고양이를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 369 369를 외치도록 변경하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요. 369부터 먼저 실행하자. 문제지 뭐라고 돼 있어요? 369 369를 먼저 묻도록 순서를 바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바꿔줘야죠.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얘를 먼저 묻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시작하면 369 369 하고 나서 1 2 틀렸대. 그럼 짝을 해야 되나? 우리가 짝 그러면 그 다음에 4 5 5는 얘가 했나? 2, 5 또는 2 또는 5 또는 7을 입력할 차례에 2 또는 5 또는 7을 입력하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2하고 5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369 369 하고 나서 2 틀렸대. 그럼 뭔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한번 뜯어보자 하는 얘기지 뭐. 뭐 이렇게 길어? 문제 자체가 369 369를 외치다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른쪽 위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추가 블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추가 블록을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2, 5, 7 입력할 차례 2, 5, 7을 입력하면 틀렸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는 한번 고쳤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틀렸습니다부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369를 먼저 물어봐야 되니까 얘를 한번 고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한번 보자고. 여기 어디가 잘못됐는가 한번 보세요. 판별의 길이가 i보다 크다면 i를 1만큼 바꾸기 들어갔나요? i번째 글자 판별이라는 글자에 i번째 글자가 3 또는 i번째 글자 판별이 6 그 다음에 9 라면 대답이 짝이라면 짝이라 그러면 짝 그 다음에 판별을 1만큼 바꾸기 아니면 틀렸습니다 2초 동안 말하기. 대답하고 판별이 같다면 판별을 0.5초 동안 바꾸기 말하기. 판별을 2만큼 바꾸기. 틀렸습니다 2초 동안 말하기. 뭐가 틀렸을까? 이 문제에서는 판별을 2만큼 바꾸게 했던 거를 1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아까 369 369를 먼저 물어보게끔 해야 되는데 먼저 했던 문제가 그래서 1 2 짝
그 다음에 3이 아니라 4, 5, 짝, 7, 8, 9 고르면 틀렸죠? 9 짝. 그 다음에 10, 11, 12, 13 하면 안 되겠죠? 13이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지에 3이라는 글자가 끼어들어가면 3 또는 6 또는 9가 끼어들어가면 31, 32, 33, 34 이게 다 짝짝짝짝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걸러내는 거죠. 369라는 게임을 할 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무조건 1만큼 증가를 시켜야죠. 짝이 나와서 답이 맞췄으면 1 증가 4, 5 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7, 8 짝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2가 아니라 1만큼. 이걸 아까 왜 못 봤지? 문제지는 2로 돼 있었던 거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369 게임을 요 코딩 있잖아요. 특히 얘죠. 만약에 요거 3 또는 6 또는 9 하는 거 있어요. 예. 판별의 길이가 i보다 크다면은 1만큼 바꾸고 i가 처음에 얼마라고요? i를 1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판별도 1로 시작했고요. 만약에 13 그럼 어떻게 된다? 13이 이제 두 자리니까 이제 2로 들어가서 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판별의 두 번째 글자에 뭐가 들어가고 세 번째 글자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거를 다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예. 팔 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많네요. 이런 건 많이 나오면 싫은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문제지가. 그러면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은 변수들의 초기값을 이용하여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200 이상이 될 때까지 높이를 5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 너비가 200보다 클 때까지 반복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비를 높이 곱하기 윗변 아랫변을 더한 거에다가 곱하고 2로 나눠줄 거예요. 그런 과정에 들어가고요. 그 너비를 이제 출력하게 될 거고요. 이게 뭐가 문제지?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저장되는 거고 높이는 높이가 저장되면서 아랫꼴 윗변 아랫변 윗변은 각각의 내용을 하고 합산은 뭐다?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게 합산변이죠? 합산. 그럼 이제 고양이는 어떻게 하래요? 사다리꼴에 여기 사다리꼴에 면적을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높이 곱하기 윗변 아랫변 더하기를 2로 나누는 공식을 여기 정했네. 이렇게 했네. 그런데 지시사항 보세요. 계산이라는 추가 블록이 있어요. 여기 계산이라는 추가 블록이 있는데 얘를 수정하래요. 여기 보니까 합산 변수에 윗변 아랫변을 더 정하는 블록을 이 반복문 밖에다가 놓고요. 높이 곱하기 합산을 2로 나누게끔 하는 거로 고쳤으래요. 그리고 추가 블록을 실행하게끔 하래요. 그리고 추가 블록 1번, 계산 1번이라고 하는 추가 블록은 빼주래요. 자, 그러면 대략 이해는 되시겠죠?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서 합산이라는 변수에서 넣어주는 게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복하기 밖으로 빼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 공식은 안 쓸 거예요. 이 공식을 쓸 겁니다. 이걸 안 쓰고 얘를 쓸 거예요. 그런데 계산 1번에서는 공식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계산 1번 공식인데 얘를 지울 거예요. 이따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밖에다가 이 부분 있어요. 이 부분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아까 무슨 변수라고요? 여기? 예. 합산 변수라는 게 여기 있네. 합산 변수. 합산을 뭐로 정한다? 얘를 정하면 되지. 얘를 정하면 되지. 이렇게 정하고 요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는다? 합산 변수를 누래요. 단순하지 뭐. 자, 문제지 다시 볼게요. 윗변과 아랫변을 정하는 블록을 합산 변수에다 정해줘 가지고 반복문 밖에다 위치하래요. 그러니까는 아까는 공식이 높이 곱하기 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닫고 나누기 2로 돼 있었던 거를 합산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게끔 윗변과 아랫변을 밖에다 계산해 놓고 여기다 합산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계산 아까 1은 이렇게 갔었던 거잖아요. 얘가 이걸 처리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산 2로 바꾸라는 거지. 그럼 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이제 삭제, 이거 삭제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삭제해야 돼요. 얘를 삭제하고 얘를 삭제하고, 아니면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왔던 거는 이런 거를 밖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그럼 어차피 공식은 똑같아요. 어차피 공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넓이가 200보다 크면 끝나는 거야.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너무 허전할 정도로 썰렁했었나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문제를 열어서 보면은요, 이 계산 1번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 계산 공식을 그냥 먼저 없애지 마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삭제 안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는 삭제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빼버리면 삭제가 됐고, 여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는 공식을 넣어주고 이 자리에 합산이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끝, 이거예요. 단순한 문제죠. 단순한 문제. 그런데 이외에 이런 게 속된 말로 1급 시험에 나오느냐, 이 추가 블럭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배운 적은 없어요. 추가 블럭을 생성하는 연습을 한 건 없어요. 추가 블럭은 내가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뭐라고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합산이라고 쓰면 합산이란 추가 블럭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합산이라는 거 하나 넣어주고 이 합산에는 뭐를 넣어주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합산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을 하겠죠? 아까는 제가 합산을 여기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합산을 먼저 계산해서 얘를 먼저 처리할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계산 2를 하니까 이 합산은 미리 정해진 거니까 답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럼 추가 블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그 서브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서브 프로그램. 그러니까 메인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세금 계산을 하고 싶어요. 세금 계산.
그러면 이제 메인 프로그램 안에서 세금 처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세금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세금 처리하는 프로그램 작성하고, 또 세금 계산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매번 그 안에도 넣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이 똑같은 게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메인 프로그램에 안에 세금 처리라는 서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여기도 세금 처리라는 서브 프로그램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서브 프로그램, 세금 처리하는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이 안에 세금 처리하는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죠. 그러면 매번 여기다가, 지금은 얘 한 번만 하고 말지니까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위에서 시작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왜 이렇게 넣냐면은 합산하는 과정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럼 합산할 때마다 얘를 불러주면 알아서 합산해서 올 거 아닙니까? 또 계산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때마다 계산하는 과정을, 얘를 똑같은 걸 복사해서 또 넣어주지 말고, 계산하는 작업을 한 건 이 동네를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산할 일이 있으면 계산 한번 하시오. 그럼 갔다 와서 계산할 거고, 또 계산할 일이 있어. 그럼 또 가져와서 계산하시오. 그럼 또 계산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계산은 지금 3번 들어가는데, 이 3번을 만약에 뺀다면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하고 얘가 3번 나와야 된단 말이야.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세금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하고 끝나고, 또 필요하면 또 계산하라고 하면 가서 끝나고 오고, 또 계산할 일 있으면 또 계산하고 끝나오면 되고. 그러면 메인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처리해서 반복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요렇게 하려고 우리가 추가 블록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전혀 처음 배우신 분들은 서브 프로그램 한번 좀 못 알아듣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추가 블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안에서 넣어준 거죠. 그렇죠. 여치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플레이어 1이 6개의 엿 중 하나를 선택할 거래요. 엿이 몇 개가 있는데, 엿이 이제 이런 엿이 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이런 엿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겠죠. 이렇게. 플레이 2와 플레이 1이 선택한 엿을 제외한 5개의 엿 중 하나를 선택하고, 리절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여치 결과를 말할 거예요. I는 엿을 복제하여 이동시키기 위한 변수고, 진행은 진행상을 알려주는 변수고, 플레이는 구멍수를 저장하는 변수고, 플레이어가 저장한 구멍수를 저장하는 변수고. 이때 고양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 블록에, 여기 추가 블록이 있어요. 지금 엿, 고양이, 여기 지금 결과 1도 있고 결과 2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 2 추가 블록은 결과 1 추가 블록에 작성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록 2개를,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이 지금 2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뭐뭐라면 3개로 바꾸래요. 왜 바꾸라는지 몰라. 그냥 쓰지. 예. 그러면 결과 2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결과 1을 없애고 결과 2로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래요. 그럼 한번 해봐야죠. 뭐. 자,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하면 현재는 답이 될 거예요. 자, 하나 골라요.
리절트 누르면 예, 옆구멍이 몇 개다 라고 해서 누가 이겼다 졌다 이걸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결과 1이 아니라 결과 2를 불러라 이거죠. 결과 1. 1을 빼내고 2로 바꿔라 이거죠. 근데 버리라고 돼 있나요? 추가 1은 삭제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삭제하기 전에 요거를 옮겨보죠. 일로. 이제 얘는 버리면 되고,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을 두 개를 썼는데, 만약에 뭐뭐라면으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크냐? 1번이 크냐? 물어봤는데 아니래. 그러면 같으냐? 아니래. 그러면 2가 큰 거고, 같으면 1이 같은 거고, 이거를 만약에 뭐뭐라면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얘기고, 첫 번째 큽니까? 그러면 1번이 이긴 거고, 같습니까? 그러면 비긴 거고. 그럼 이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2가 이기려면 거꾸로 반대 얘 하나 들어가야지. 얘가 1번이 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1번이 작으냐고 물어봐요. 2번이 크냐라고.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되면은 1번이 큽니까? 같습니까? 1번이 작습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거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낼 만해요. 만약에 맨 마지막 문제를요. 예. 그 연산에서 뭐뭐가 아니다를 같이 한 번 더 추가해서 넣으면 안 돼요? 만약에 뭐뭐 아니다? 네, 뭐뭐가 아니다에다가 플레이어 1을 갖다 플레이어 2 이렇게 넣어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선생님이 요거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는요, 뭐뭐가 아니래요. 그리고 얘를 복사했어요. 이렇게. 잠깐만, 도망가지 말고 요렇게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이 큽니까? 그러면 1번의 승리. 같습니까? 그럼 비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물어보기를 다르다라 그랬죠? 다르다라는 말은 뭐예요? 1번이 클 수도 있고 2번이 클 수도 있죠? 1번이 큰데 2가 승리했다고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하고 겉에 독립적으로 넣었을 때는 약간 달라요. 얘가 부수적으로 들어갈 때는 큽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 아까 여기 크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면 같든지 작든지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같은 거지만 아니면 작은 건데, 그때 여기다가 같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크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물어보면 작다는 뜻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독립적인 거로 돼서 1번이 큽니까? 오케이. 그럼 1승리. 같습니까? 비겼네. 근데 이걸 물어봤어요. 다릅니까? 물어봤어요. 다르다는 얘기는 크다가 되든 작다가 되든 간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이 클 수도 있고 2번이 클 수도 있는데 무조건 2번이 승리라고 우기는 거죠. 거기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얘가 1로 들어가면 2번이 이긴 거로 처리가 될 수는 있는데, 독립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때는 다른 것 뿐이지 누가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천상 여기는 작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을 두 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 번 넣은 거를 여기서는 지금 세 개로 따로따로 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는 괜찮은데, 저번에 보니까는 우리 문제지에 책자에 적어 있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문제. 엘리베이터 문제가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이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뭐뭐라면으로 6개로 바꾸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쉽죠. 이건 오히려 쉬워요. 이걸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큽니까? 그러면 1번이 이긴 거고, 만약에 작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2번이 이긴 거고, 그것도 아니면 그때는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를 복사해서 다시 다른 거로 코딩해 본다면은 얘를 이거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로 같습니까? 물어보면 비겼습니다가 먼저 나오고, 이제 안 같으니까 이제는 크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같으냐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그때는 2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코딩인데 얘는 1번이 크냐라고 물어봐서 아니면 같으냐 물어봐서 같으냐 다르냐. 여기는 크다라고 먼저 계산하고 같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작으냐고 물어봤으니까 작으면 2가 큰 거고 아니면 비긴 거고.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같은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독립적으로 쓰는 거니까 크냐 같으냐 작으냐, 아니면 거꾸로 크냐 작으냐 같으냐, 아니면 반대로 같으냐 크냐 작으냐, 뭐 뭘 물어봐도 상관없죠. 이건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이 되면은 답은 어차피 똑같을 것 같아요. 1번 2번 그리고 시작. 그러면 1대1 2대1 비겼네. 2대1이 왜 비겼지? 다시 1번과 4번 답 이상하다? 얘는 이거 고르고 쟤는 이거 고르고, 이 대상 3대1. 하여튼 간에 뭐 요거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 10회 문제는 꼼꼼히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10회 문제랑 2차 문제에도 10회가 있을 거예요. 2차에도 2차 10회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코스를 주관하는 YBM에서 이 똑같은 문제가 2번 출제됐다는 얘기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예,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무작위로 순서로 나열된 수들을 오름차순 정렬하는 거예요. 목록의 개수를 4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차례대로 들어가면 그 안에 정렬이 돌아가는 게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정렬이 되게끔 해라 하는 거죠. i는 입력받아 저장하는 변수, 정렬할 수. j는 n번째 수, k는 n 플러스 1번째 수. 그럼 j하고 k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너무 뭐다? 목록의 수.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물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순서도는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고양이를 클릭을 하면은 정렬 추가 블록에 들어가서 95, 이게 버블 정렬이죠. 버블 정렬은 물방울을 버블이라 그래요. 물방울은 인접한 것끼리 붙어 있어요. 분자가 떨어져 있는 거랑 붙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만 붙이거든요. 그래서 버블 정렬이라 그래요. 자, 9하고 5를 만나면 5가 앞으로 가죠. 이거를 이 책에 약간 좀 설명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9, 5, 6, 2가 만나면 9하고 5를 먼저 비교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5하고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6을 만나요. 6. 그러면 이제 5하고 9하고 6이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5가 되고 6이 되고 9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5하고 6하고 2하고 9가 되겠죠. 요거 두 개끼리만 비교해서 작은 게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끼리 비교해서 작은 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5, 6은 이상이 없는데 6하고 2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5, 2, 6, 9가 되는 거죠. 여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비교해서 작은 게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 5, 6, 9 이상 없이 끝난 거죠. 절차가 조금은 앞에 좀 누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9하고 5를 비교해서 5가 앞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9하고 6을 만나니까 6이 앞으로 가고 9가 일로 오고, 그럼 9하고 2하고 만나니까 2하고 9가 바뀌었어요. 한 텀 지나서 이제 5하고 2하고 6하고 얘를 바꿔야 되니까 2, 6이 되고, 그 다음에 5하고 2가 만나니까 2, 5가 되는 거죠. 바로 오른쪽 거랑 내 거랑 내 오른쪽 거랑 비교해서 작은 게 앞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크면 뒤로 가고 내가 작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버블정렬의 원리가. 그럼 순서도는 없잖아요. 여기 그림의 위치를 가지고 대략 한번 맞춰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회 문제를 한번 열어서 보면은요, 자, 지금 고양이가 있고요, 보기 블록이 있는데 이 보기 블록을 어떻게 꾸며 가지고, 시작은 별로 없어요. 그냥 시작 누르면 뭐가 이렇게 정렬할 수를 만약에 5개 그러면 3, 7, 2, 9, 8, 그러면 이제 시작 버튼 누르면 이제 뭐가 따르르 돌아가서 2, 3, 7, 8, 9. 자, 그러면 오른쪽에 얘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고양이를 바꾸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뭐가 좀 잘못된 건지, 이 부분 여기 좀 빠진 거 있죠? 어디까지 반복하기,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좀 누락된 것 같은데, 뭐가 누락되는 걸 보세요. 뭐가 작다. 그 다음에 k 더하기 1. k 더하기 1이 뭐예요? 아까 k가 뭐라 그랬죠? k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라는 게 k라고 된 것 같은데, k는 n 플러스 1번째 수를 저장하기 위한 수예요. k가 여기 있네. k. 그러면 넘버는 뭐라고요? 목록의 수, 정렬할 목록의 수를 입력받는 변수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양이 쪽으로 넘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냐면 이 5개가 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고양이 쪽으로 가보면 지금 요렇게 지금 5개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어딘가에다 지금 써먹어야 돼요. 이 정의하기 보세요. 정의하기 정렬. 얘를 다시 요만큼 다시 당겨 볼게요. 이 부분에 얘를 끼워 넣어야 돼요. 얘를 끼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어디 끼워 넣는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k번째 정렬 결과 항목이 k 플러스 1번째 정렬 결과 항목이라면, 크다면은 k번째하고 k 플러스 1번째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9가 5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9하고 5를 뒤 바꿔야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죠. 근데 k하고 k 플러스 1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k 플러스 1이 어디 들어가요? k가 들어가니까 k 플러스 1은 여기 한번 들어가고, 여기 한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개는 해결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3가지가 남았나요? 3가지가 남았죠? 이때 여기 뭐뭐 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건 맞아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얘를 넣어야지 뭐. 그러면 K가 뭐라 그랬어요? J는 M하고 같을 때까지 반복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K가 뭐라고요? K. K 변수가 어디 갔어? n+1번째 수를 저장한 거고요. n+. 그 다음에 J는 J번째 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버는 정렬할 수의 목록을 쓰는, 그러니까는 넘버 빼기 J가 앞에 가든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바꿔서 얘가 1로 가든지 둘 중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왼쪽 오른쪽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n하고 m을 교환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n과 m을 교환하려면 먼저 temp라는 변수에다가 n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들어가요. n과 m을 교환하려면 temp라는 변수, 임시공간, temporal이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 n은 이렇게, m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야 돼요. 요 과정. 요게 교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과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렬 뒤바꾸는 거잖아요. 좌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바꾸든 처음에 있는 거랑 끝에 있는 걸 바꾸든 하여튼 순서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요 항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책에도 인쇄물에도 보이는 것처럼 요 화면에 보면 요렇게 여기 K번째하고 K+1번째하고 비교해 봤잖아요. 비교해서 왼쪽 게 크면 오른쪽 거랑 뒤바꿔야 되니까 K하고 K+1이 들어갔으니까 K+1이 이렇게 들어가고 대각선으로는 TMP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순서만 알아도 벌써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는 건데 n 넘버 빼기 j 넘버는 아까 여기 입력받은 요거는 뭐 빠져 있어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예. 어차피 우리는 이 정의하기 정렬만 처리하는 거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빠져 있네, 여기다 뭐를 메꿀까 막 고민했는데 문제지 자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거만 바꿔주게끔 돼 있어요. 추가 블록만 처리하래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들어가요. 넘버 빼기 j가 k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k가 1만큼 바꾸기도 되고 j도 1만큼 바꾸는 과정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요 과정이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렬을 하면 책대로 4개 9 5 6 2 시작 눌러주면 2 5 6 9가 되는 거고, 다시 5개 5 4 3 2 1 그 시작 누르면 1 2 3 4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바꿔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통째로 외우면 제일 좋은데 헷갈리시면 비어있는 거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하니까 거기에 관계연산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씩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요 5개가 어디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이 5개가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니까는 아까 고양이 블럭에다가 얘를 하나씩 드래그해서 이 문제집 화면에다가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여기 비어있는 자리를 잘 메꿔갖고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렵죠? 근데 이 문제가 코스 사이트에 가면
여기 지금 샘플 문제 안에 요렇게 지문, 소스, 정답 해가지고 1급이 2번 나왔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 나눠 드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건 코딩, 이거 코스고요. 그 다음에 코스 프로도 나왔어요. 코스 프로는 코스 프로가 이제 코스 프로는 뭐냐면 문제가 파이썬, C, 그 다음에 자바, 뭐더라? 파이썬, C, C++, 자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근데 1급은 90분, 2급은 50분 보내요. 예, 각각 600점 이상이 되면 600점 이상이 되는데 부분 문제 7개, 완성 문제 3개. 이건 부분이 8개, 완성이 2개. 그러니까 완성 2개라는 거는 이만큼 비워놓고 내가 코딩을 직접 하라는 얘기죠. 코드 크리에이터처럼. 비싸긴 대땅 비싸요. 그래서 아마도 안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특히 이 자바를 가지고 어떻게 코딩할 건지, C라는 언어로 어떻게, 파이썬을 어떻게 할 건지. 시중에 책은 나와 있는데 파이썬 책보다 C, 파이썬하고 C 2가지만 나와 있어요, 현재 시중에 책은. 근데 파이썬보다 C가 2배나 더 두껍더라고요. 저 학생들이 자격증 파이썬이나 C는 애들이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대사에 이거는 이제 성인들, 대학생들이나 성인이 볼 거예요. 이거 코스는 아이들이 따는 이거는 사실 어른이 보는 게 아니라, 어른도 보지만 어린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초등, 중고등학생들도. 근데 C 언어나 자바라는 언어를 꼬맹이들한테 배워서 가르쳐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우리 얇은 책자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서점에 나와서 책을 봤는데요, C 언어 책을 봤거든요. 이 코스 프로 책을요. 비고 잘만 해요. 조촐하니. 그리고 보면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아요. 글자도 빽빽하고요. 우리 코스 책하고 전혀 달라요. 듬성듬성 돼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코스는 애기들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볼 수 있는 시험 말고 성인이 볼 수 있는 시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YBM이 주로 뭐를 냈냐면 모스 시험을 냈었잖아요. 모스, MOS. 그러다가 코스 프로를 낸 것 같아요. 런칭을 한 것 같은데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문제를 여기 지금 저기 보면 뭐 파이썬 샘플 문제를 보면, 예, 여기 시작하기 누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자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합을 구하래요. 이 과정에 여기 셋을 보면 여기 빈칸이 들어있잖아요. 이 빈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로그인을 하면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5부터 10까지 합이 45고요. 6부터 6까지 합이 6이고요. 5부터 10까지 합이 45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 코딩 언어에 맞춰서, 파이썬이나 언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풀었는지 로그인을 해야 나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화면이 코딩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문제지, 오른쪽에 이제 화면.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보면서 문제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C 언어고 C++ 언어는 이렇게 나오고,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1번 문제는. 2번 문제는 어떨까요? 되게 어려울 수 있겠죠. 이거를 다 맞추면 돼요. 보니까 교재의 내용이 이건데? 교재. 시중에 판매하는, 제가 서점에 가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 서점에 있는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계산하는 것처럼 보여요. 개구리 문제는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 문제지. 이런 수준으로 내겠다는 얘기지 뭐. 근데 이 모의고사가 이 샘플 문제가 없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관심 있어서 봤는데 책자를 본 거에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은 뭐 우리 일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면 시언어가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다 배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한 움큼이 아니라 통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코딩은 복받은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는. 그렇게. 그럼 한번 답은 처리가 됐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코딩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헷갈리죠. 그렇죠? 해보면 해볼수록 묘한 분위기가 나죠. 구름을 클릭하면 풍차가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래요. 이때 이 구름을 클릭하면 순서를 바꿀 거예요. 순서를 바꾸도록 이 순서가 나타나게끔 하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얘를 클릭했을 때 모양을 구름 2로 바꾸래요. 여기. 어휴! 조심하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구름을 클릭했더니 여러 가지가 지금 바뀌게끔 하는 거예요. 모양을 구름 위로 바꾸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 메시지를 방송하래요. 바람 메시지를 방송하래요. 이걸 끝났어. 그 다음 바람은 또 어떻게 하래요? 여기에 바람 스플라이트를 보이게 하래. 그럼 형태 가서 보이기. 맨 앞으로 나타나게 하래. 그러면 저 밑으로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어느 위치로 이동하기라고 했죠? 그럼 동작에 있나요? 어느 위치로 이동하기. 여기 있네. 구름 스플라이트 위치로 이동하기. 그리고 X좌표를 마이너스 50만큼 바꾸기. Y좌표를 또 얼마만큼? 마이너스 30만큼 바꾸기. 이렇게 하래요. 그럼 이게 뭔가? 해볼까요? 자, 문제지가 뭐냐면은 구름을 클릭하면 이게 다야? 이게 다냐고. 이런 문제만 한 100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겠지. 그치? 그쵸? 예, 클릭하면. 잠깐만. 풍차가 이렇게 생겼고요. 아, 무대 그림은 무대 그림이 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날개만 풍차가 따로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대에 이 풍차 그림이 제거가 됐어야 솔직히 시작하면 저 뒷벽이 안 보이고 풍차만 돌게끔 돼 있어야지. 그건 뭐 우리 생각이고 여기서 뭐 이렇게만 풀면 된대요. 너무나도 예쁜 문제네요. 2번 문제까지만 해볼게요. 2번 문제까지. 비밀번호 로그인하는 문제가 나오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을 하면 배경이 바뀌면서 뭐가 되나봐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이 스플라이트 클릭할 때 배경을 뭐로 바꾸고 로그인 스플라이트를 숨기고 변수를 숨기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습니다. 뭐 이런 걸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입력 메시지를 받을 때 뭐를 보이게 하시오.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죠. 자, 첫 번째
로그인 거 얘를 가지고 고치라는 거죠. 자, 1번. 이 스플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로그인을 클릭했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은 비밀 변수가 1, 2, 3, 4라면, 비밀번호가 1, 2, 3, 4라면 여기 변수가 들어가 있죠, 네모에. 그러면 여기에 비밀번호라는 이 비밀번호라는 얘를 끌고 로그인을 와서 다 끌고 옵시다. 다 끌고 옵시다. 여기는 보기 블록에 있는 거를 보이기, 비밀번호 가져왔으니까 틀렸다 말하기, 뭐로 바꾸기, 숨기기, 변수 숨기기 라는 항목을 다 갖다 놓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아까 비밀번호한 변수는 가져와서 비밀번호가 1, 2, 3, 4랑 같으면 배경을 뭐로 바꾸기, BG2, 윈도우2가 아니라 BG2로 바꾸고, 로그인 스플라이트를 감추고 비밀번호 변수를 숨기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입력을 받으면 보이시오 하는 거죠. 뭐 간단하죠. 뭐 순서대로 끌어다 놓으면 되니까. 그럼 이 보기 블록이란 스플라이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얘는요, 삭제하셔도 돼요. 이제 다 보내고 났으니까 삭제해도 되고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문제지에 어떤 추가 블록은 삭제하시오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꼭 삭제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는. 예. 댁에서 그 3회 문제부터는 선선하게, 선선하진 않겠지만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릴 것 같고요. 특히 그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짝수의 개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요. 좀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닌데, 이제 알고리즘을 뭐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들어가고, 5회 문제는 곱셈 많은 문제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뭐 온도를 가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코딩 블록이 약간 좀 그룹이 많이 나오네요. 그걸 이제 움직이는 과정 나올 거고, 7회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어렵지는 않게끔 나온 것 같고요. 8회 문제 같은 경우는 열쇠를 찾아가고, 9회 문제 천기 올려 100기 올려 문제인데요. 오, 이거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게임하는 게 어려워요. 천기 올려 100기 올려 누르면 천기는 이제 블루, 100기는 화이트니까, 화이트를 누르고 W자 누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누르면 천기 100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고, 천기 올려 내려 그러면은 이제 천기는 블루니까 B자 누른 상태에서 눌렀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눌러야 게임이 되나 봐요. 해보니까는 게임 자체가 어려운 거지 코딩이 어려운 건 아니고. 10번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2번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처리할 거니까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